예, 반갑습니다. 큰특국어입니다. 네, 오늘은 문법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1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처음 높임 표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의 높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체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거죠. 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드러나죠? 문장의 주어는 이나 가라는 주격조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죠? 근데 이걸 아버지가 뭐 영화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아버지께서라는 주격조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격조사 이나 가 대신에 뭐를 쓴다? 그렇지. 깨서를 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체 높임 선어만 없니? 아까 전에 제가 뭐를 예를 들었습니까? 아버지가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영화를 보신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만 없니? 의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수어의를 써야겠죠. 특수어의는 예를 들면 먹다가 아니라 잡수시다, 있다가 아니라 계시다, 자다가 아니라 주무시다 같은 것들이 특수어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좀 쓰겠습니다. 계시다 혹은 뭐 주무시다 그리고 뭐 잡수시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선어만 어미 의시도 있고요. 그리고 계시다의 시, 주무시다의 시, 잡수시다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선어만 어미 시와 그리고 특수어에 있는 시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봐 주세요. 자, 아까 전에 영화를 보시다라고 했죠? 영화를 보시다. 이거는 시가 없어도 당연히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보다에 시를 붙인 거거든요. 선어만 어미라는. 하지만 이거는 시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죠. 단어 자체가 계시다라고 계시까지 바꾸면 안 되는 그런 거에 단어 자체에 시가 붙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봐야 합니다. 특수어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주체 높임 중에 하나인 지금 간접 높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높임이란 뭐냐면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바로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소유물, 신체 일부,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높이는 그런 것들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좀 쓰겠습니다. 높일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을 높임으로써 어떻게 높이는? 그 대상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간접 높임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좀 편한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크시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더. 아버지는 책이 많으시다. 자, 둘 다 크시다의 시와 많으시다의 의시가 각각 뭐를 높여주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손을 높여주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책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를 높여준다? 할머니를 높여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높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간접 높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특징으로는 첫 번째,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죠. 어떻게? 여기 할머니는도 주어고 손이도 주어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서 주어와 서술어는 요 전체가 서술어로 봐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 곱하기 2로 보인다. 꼭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관형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 할머니의 손이 크시다라고 하면 주어가 두 개는 아니지만 할머니의 손이 크시다를 통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손을 높여주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겠죠. 이것도 간접 높임입니다. 간접 높임도 주체 높임 중 하나라는 거 절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높임, 객체 높임 넘어갑시다. 자, 객체 높임은 뭐를 높이느냐? 문장의 목적어나 부서를 높여줍니다. 자, 목적어는 어떻게 드러나죠? 문장에서의 목적어는 그렇죠. 을과 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부서는 매우 다양한 조사들이 있지만 부사격 조사 중에서 대표적인 에게, 한테 이런 것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갔다 라고 하지 않죠. 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버지에게라는 여기서 아까 전 아버지를 모시고에서는 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하고 싶다면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아버지께라는 부사격 조사를 높이면 부사격 조사를 써야겠죠. 그리고 줬다가 아니라 드렸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격 조사에게라거나 한테라는 것들을 뭘로 써줘야 된다? 그렇죠. 깨라는 부사격 조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전에 문장 주체 높임에서는 깨서를 통해서 주어를 높여줬어요. 여기서는 깨를 통해서 부사를 높여줍니다. 요거 두 개 절대로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제발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객체 높임에는 특수어휘가 있습니다. 특수어휘. 예로는 아까 전에 썼던 주다의 높임 표현 뭡니까? 그렇죠. 들이다가 있습니다. 들이다. 자, 들이다. 아버지를 데리고 뭡니까? 모시다. 묻다 뭡니까? 아버지께 묻다. 아니죠. 아버지께 여쭈다 혹은 여쭙다가 되겠죠. 여쭈다. 아버지를 보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배다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배다. 이런 특수어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주체 높임에 쓰이는 요 특수어휘들과 객체 높임에 쓰이는 요 특수어휘들 절대로 혼용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주체 높임에 쓰이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객체 높임에 쓰이는 애들이라는 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어를 지금 누구로? 아버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라고 한다면은 동생에게 선물을 줬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셨다라고 하면서 굳이 특수어휘가 필요 없습니다. 주시라는 선어말음이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동생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을 아버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라고 해야겠죠. 일단 그죠? 아버지께 여기 위에는 주체 높임이라서 깨서를 썼고 밑에는 깨를 써야 됩니다. 아버지께 선물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번에 또 주셨답니까? 그쵸? 나를 높일 필요는 없죠. 내가 아버지께 선물을 주셨다. 이상하죠? 내가 아버지께 선물을 뭐라고 해야 된다? 드렸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어휘를 써서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어떤 걸 높이는 대상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높이는 방법이 당연히 다릅니다. 알겠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대 높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은 대화 상대방을 높이는 것도 있고 낮추는 것도 있다는 거. 요게 독특하죠. 그죠? 지금까지 객체 높임 그리고 주체 높임은 전부 높이는 것이었는데 상대 높임은 높임 표현도 있고 낮추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방법으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종결어미를 바꾸면 됩니다. 종결어미. 그지? 먹는다의 다 같은 것을 먹습니다 라고 바꾸면 높임이 되겠죠. 그리고 혹은 보조사 요를 통해서 높일 수도 있겠죠. 높이면 보조사 요를 붙이면 됩니다. 나 지금 밥 먹어. 저 지금 밥 먹어. 요를 붙이면 되겠죠. 그죠? 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격식체라는 것과 어떤 상황에 쓴다고요? 그렇죠. 공식적인 상황이겠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다들 뭐 비공식적 상황이라고 하니까 낮춤일 것 같고 공식적 상황이라고 하니까 높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 상황에서도 높이는 표현, 낮추는 표현이 있고요. 비공식적 상황에서도 높이는 표현, 낮추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제발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격식체 표현에는 그래서 하십시오체 좀 이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에서 십시를 빼서 하오체, 그죠? 그 다음에 하개체, 헤라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저는 절반을 딱 자르겠습니다. 절반을 잘라서 위에 두 개는 높임, 밑에 두 개는 낮춤입니다. 위에 두 개도 요만큼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사 높임이라고 하고요. 이만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높임이라고 합니다. 하십시오체를 아주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개체 요런 거를 약간만 낮췄으니까 예사 낮춤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아주 낮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격식체는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요런 것들은 뭐를 가지고 명령문 기준으로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명령문 기준으로. 그죠? 근데 모든 문장이 명령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형사문, 명령문, 그리고 청유문, 그리고 의문문, 감탄문까지 있는데 이거는 명령문만 해당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것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비격식체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격식체는 높임 표현이 해요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해요체, 해체로 역시나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쓰인다고 해서 해요체를 두루 높임이라고 하고요. 해체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두루 낮춤이라고 합니다. 자, 해요체와 해체,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는 그런 무슨 체일까라고 딱 물어봤을 때 하십시오? how? 높임은 아닌 것 같아요. 먹는다는. 그렇다면 하게, 해라, 해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비격식체, 격식체에 구별하는 방법은 은근히 쉽습니다. 비격식이냐 격식이냐 이거는 요를 붙일 수 있느냐 혹은 요가 이미 붙어 있느냐로 보면 됩니다. 요를 이미 붙일 수 있거나 이미 붙어 있으면 비격식체로 보면 돼요. 이미 붙어 있으면 해요체일 거고요. 쉽게 붙일 수 있다면 해체가 될 겁니다. 위에 있는 하십시오나 하오, 해가, 하게, 해라체는 요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비격식체, 격식체는 뭐로 구별하면 된다? 요 가지고 구별을 하면 된다. 그럼 낮춤에서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 아까 먹는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를 붙일 수 있습니까? 먹는다요? 어색하죠? 아, 그러면 해체는 아니겠구나. 그럼 하계체 아니면 해라체인데 무슨 체입니까? 아, 하계체를 여기서 이제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계체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니, 가, 개, 세, 구먼 이렇게 외워주세요. 니가 계세구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자 밥을 먹네 이게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자 밥을 먹는가 의문이겠죠. 밥 좀 먹게 누가 이런 거 얘기합니까? 그죠? 사이가 좀 장인어른이 사이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좀 격식체로서 예산을 좀 약간만 낮춰가지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이거는 명령문. 우리 같이 밥 먹으세. 자, 좀 드세. 이렇게 하는 청유문. 먹는구먼. 어우, 잘 먹는구먼. 이게 감탄문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먹는다는 네가 계세구먼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아, 그렇다는 보다 해라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낮춤 표현은 전부 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격식체는 요거, 비격식체는 요거입니다. 그럼 여기서 높임과 낮춤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높임은 요거고요. 낮춤은 요게 되겠죠. 그죠? 격식, 이렇게 3개가 나올 겁니다. 격식체 4개, 비격식체 2개. 높임, 요렇게 3개, 낮춤, 요렇게 3개.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높임 표현인데요. 마지막 문제 하나만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아까 전에 제가 썼던, 예시로 썼던 내용인데요.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친구야! 내가 동생에게 선물을 줬어. 자, 이 문장을 주체, 객체, 상대를 한 번에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삼촌으로 바꾸고요. 나를 어머니로 바꾸고요. 그럼 동생을 할머니로 바꿨을 때 어떻게 서술어가 바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생각 다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럼 답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어머니가 아니겠죠?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가 아니죠? 할머니께 그렇죠. 부사격 조사를 바꿔줘야 됩니다. 선물은 그대로 갈게요. 선물을 줬어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어머니께서 할머니께니까 줍니까? 드립니까? 그렇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드려야겠죠. 드리는데 어머니도 저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틀리는 게 드렸어 요까지 잘 붙여요. 요는 왜 붙였어요? 그렇지, 삼촌이니까 상대 높임을 했겠죠. 드리니까 이거는 객체 높임을 썼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주체 높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들이셨어요라고 해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올까요? 들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객체 높임 있죠? 셔세 씌었어요겠죠? 그래서 이게 주체 높임 있죠? 들이시 왜? 어머니 저보다 높잖아요. 어머니께서 들이시었어요가 돼야겠죠. 그 요는 당연히 상대 높임.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높임 표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